안녕하세요.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혼재가 된 시장에서 원유 감산 합의라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국내 증시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과 종목 저희가 둘 다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4월 3일 금요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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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금요일장, 오늘도 시장이 장 초반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 173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감산 합의 기대감으로 어제부터 정유와 석유 화학주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통신 장비나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온라인 교육주들 다시 한번 빠지고 있고요. 구충제나 에탄올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좀 성공을 했죠.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665만 명 나오면 조금 안 좋았었는데 네. 사실 665만 명이면 2주 합치면 10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그냥 4분의 1, 5분의 1 정도 규모의 실업자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게 흐름이 좀 진행이 됐었지만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하나 때문에 유가가 좀 이제 반등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면서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사실 어제 우리 증시가 이제 반등을 성공한 시점도 유가가 야간 선물 시장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 시장도 좀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 유가 반등 때문에 좀 이어가질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코스피 흐름을 좀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1700선 초중반대에 계속적으로 좀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좀 빠졌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조금 모던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막 급증을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래도 좀 줄고 있지만은 좀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흐름이 조금 좀 무뎌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코로나 이슈는 조금 줄어들고 이제 오히려 지금 외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제 딱히 특별한 이슈 없이 뭐 그냥 올랐다 하면은 그냥 코로나 좀 줄어든 것 같고 뭔가 유가 반등한 것 같고 떨어지면은 코로나19 불확실성 커진 것 같고 조금 막연하게만 좀 생각이 좀 들 뿐 뭔가 확실한 우리 시장을 좀 뒤흔들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1700선 초중반대 좀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이 아침에는 잠깐 샀지만은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좀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유가에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고 유가가 좀 상승을 해줘야 외국인이 들어오기 쉽다. 그러니까 오일 머니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유출이 되는 거 막을 수 있다. 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유가 가지고 외국인이 지금 돌아서기에는 힘들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이 정도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올라줘야 유가가 한 30불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 상황에서 오일 머니가 빠져나가는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미국에서 달러 채권을 매입할 만큼 달러 유출 현상도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가 회복이 좀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수급을 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러나 좀 가장 핫한 거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며칠 연속 상승해줬다가 이제 그저께 한번 조정을 주고 또 다시 이틀 연속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대부분의 보시면은 종목들이 다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2018년 초반, 2016년 말 이때 보시면은 웬만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이 아니더라도 뭔가 약품 관련된 거, 뭐 임상 관련된 거, 신약 관련된 거 뉴스만 나왔다 하면 줄줄이 상한가를 가는 시장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뭔가 임상, 뭐 마스크, 방호복 무슨 관련된 건 얘기만 나오면 다 이제 상한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등락률 순위를 보시면은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도 뭐 방호복 때문에 올랐다라고 방호복을 납품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가고 있고 KM제약도 이제 미국 FDA에서 손소독제 관련된 거 승인받았다고 해서 이제 상한가를 좀 갑자기 좀 가지고 있고 이 이외에 서울바이오시스도 마찬가지고 신풍제약은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이제 다들 아실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와주면서 그나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그나마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만은 이때쯤 되면 다시 2018년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뭐 관련된 얘기만 나오고 하면은 급등을 해주는데 문제는 급등하고 나서 이제 사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아지세요. 지금 상황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온 상황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또 고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미리 사둔 게 아니고 고점에서 산 거라면은 손절가가 좀 짧게 타이트하게 일단 치고 빠지는 정도에 필요하지만은 사실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또 막상 또 권하지 않기에는 이 막상 눈에 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현혹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먼저 다른 종목들 먼저 보시고 이런 종목들을 내가 못 산 거는 내 게 아니다 싶게 보내주는 마음도 좀 필요하시니까 좀 천천히 보시기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들도 지속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오늘 하루 오른다고 해서 전체 다 오르고 떨어지도 전체 다 떨어지고 이런 흐름보다는 말라리아 치료제들이 강했다가 약해졌다가 또는 마스크주들이 올라왔다가 강해졌다가 또는 진단키트들이 강했다가 조금 이것도 순환적으로 돌고 있어요. 예전에 제약바이오 또 보시면은 비싼 종목들, 중가 종목들, 저가 종목들 순환매 돌 때도 있었고 이게 항암제가 돌 때도 있었고 치매 치료제가 돌 때도 있었고 이렇게 좀 순환매로 돌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증시의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종목의 뭐 강세 흐름을 줄줄이 상한가 가는 흐름은 굉장히 드물고 어느 한쪽이 좀 물렸다가 이게 좀 식으면 또 다른 한쪽이 물렸다가 좀 순환매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순환매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 매수에서 고점 매수하게 되면 다시 그 순환매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 순환매가 오기 전까지는 주질이 빠지고 나중에 순환매가 와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안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뭐 올라간 종목보다 이 종목 올라갔으니 나중에 다음 차례는 뭐가 되겠다,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노려보는 게 오히려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점보다는 지금 코로나19 테마가 좀 산별적으로 강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순환매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관련 이슈에 좀 둔감해지면서 최근에 1,700선 초반대에서 초중반대에서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더 올라가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가 나오기만 하면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급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점 매수 좀 각별하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아싸리 빠져버리면 1,500대까지 빠져버리면 살 수가 있거든요.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큰 비중으로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금 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언젠가 지수가 올라와서 2,000이 되고 2,200이 되는 건 100%의 확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갈 자리가 남아 있는데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살 이유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 매매할 때 이미 포트를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이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것도 매매예요. 쉬어가는 것도 매매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일단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제가 전업할 때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업할 때 이게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뭔가 이 매매를 안 하면은 뭐 일을 안 한 것 같은 거지. 제가 전업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이제 월별로 저는 이제 제가 매매를 할 때 월별로 이제 수익을 딱 따졌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세금만 그렇게 증권거래를 쓰면 제가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매매가 딱 나와요. 벌어들인 돈보다 짧게 치고 가니까 세금 낸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매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대신에 오히려 이런 횡보 기간 때 포트를 리밸런싱을 안 끝나신 분들은 조금씩 리밸런싱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추가로 하락을 했다고 치더라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하락을 하면 올라올 때 속도가 빠르거든요. 최악은 뭐냐면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던 대로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덤뻑덤뻑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아마 되게 어려운 경우를 겪으실 거예요. 실제로도 최근에 한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샀다가 급락 나와 손절했다가 손실 보고 더 빠지는 거 보고 내가 잘 팔았구나 했다가 오늘 또 급등하는 거 보고 다시 따라 살까 뭐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적토마가 빨리 간다고 해도 그 삼국지를 보면 관우 정도 돼야지 이제 적토마를 타는 거거든요. 그쵸. 아무나 타면 이제 허리가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빌리티 실력을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게 아니면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아니면 정말 짧게 그냥 날릴 정도 돈 정도면은 정말 짤짤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건 모르겠지만 여기에 너무 이제 손실 나는 거 메꾸시려고 강하게 들어가지 마셔라. 지금 매매하는 거는 차라리 조심조심 싼 것들로 포트 리밸런싱을 하시고 좀 매매를 쉬어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급하게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보시라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골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금요일장 본격적으로 골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4월 3일자 골수의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나열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1번 매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전문가님들, 자, 이제 오늘이 저랑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퀴즈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저희 이데일리 TV가 개편이 돼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좋고요. 정답을 모르더라도 다른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퀴즈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그 마지막 그 김도원 앵커의 마지막 날이니만큼 송별회. 극강의 난이도로. 왜냐하면 분명히 김도원 앵커님께서 네. 문자를 많이 보내달라. 라고 할 거기 때문에 네. 극강의 난이도로 해서 뭐 새로 오시는 이제 앵커님이 김도원 앵커님보다 미인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에 극강의 난이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너무하네. 네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는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마커 기반 항암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다. 그럼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 느낌이 그냥 무신무신 나죠. 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제 소화기관 관련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매로 시작한 4글자의 종목 하면은 뭐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픔을 준 뭐 메디앙스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D는 아닙니다. 두 번째 글자가 D로 네, 시작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D로 시작되는 종목만 싹 빼면 네. 사실 매로 시작하는 종목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TV를 보시더라도 핸드폰을 잠깐 켜시거나 HTS를 켜시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네네네. 매로 시작하는 4글자지만 D가 두 번째 글자는 아니다. 네. 이 정도 하면은 어려운 종목이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퀴즈 난이도가 이거 그냥 퀴즈 맞추지 말고 다른 문자 보내라고 판을 깔아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극강의 난이도인데 이럴 때 검색을 하셔야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로 시작하는 종목인데 4글자고 두 번째 글자가 D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요. 찾아보시면 정답을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음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2019년 12월에 이제 신규 상장이 돼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마켓 낯이 익은 종목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오늘 주의하실 게 이걸 답을 아시는 분도 한 번 더 검색하고 보내셔야 돼요. 이거 저도 굉장히 오타가 많이 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하게 네. 막 저도 알면서도 검색할 때 이거 왜 없지 하면은 이게 어이가 아니고 아이구나 이렇게 좀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아시더라도 오타 없게끔 오늘 종목 진짜 어려운데 맞췄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데도 오타를 보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고 이제 가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5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을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네.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사실 나와 있는 정보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힌트를 준비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힌트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좀 지연을 그러니까. 시켜야 이영재 전문가님이 준비를 할 수 있을까는 했는데 네. 반대로 제가 이제 이영재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진짜 오늘은 다른 날 귀찮아서 검색 안 해보셨더라도 오늘은 한 번쯤 검색을 해보셔야 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좀 나셨을까요? 하셨어요? 아, 저는 오늘 종목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네. 초성 힌트로, 아, 초성으로? 간단하게 초성 힌트로 미음, 네. 디귿, 피읍, 티귿 네 글자에 초성 힌트를 드렸고요. 아, 그래도 어렵다. 네.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네네네. 어려우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준비하셨죠? 준비는 못했어요. 아니에요? 네, 준비를 할 시간도 없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시초강 보고 빨리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자막 뭐 하실 걸 또 드려야 되고 네. 빨리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서대문까지 오는 길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공사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고 오지 못하고 이제 이게 운전하고 이제 이 건물 근처까지 왔을 때 생각을 해. 내가 오늘 왜 이랬을까? 뭐 네.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종목을 뽑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고 김상현 전문가 얘기하는 동안 머리를 돌리고 있지만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네. 굳이 따진다면은 네 글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음, 디귿, 피읍, 티귿에 발음 정말 좋네요. 발음 정말 좋다는 생각이 아나운서도 들어서 되겠네요. 그럼요. 네. 두 가지 꼭 네 글자인데 두 개로 나눠 본다면은 나눴어 또. 앞에 두 글자 이제 영어예요 다 영어인데 앞에 두 글자 보면은 저희 심정을 대면하는 것 같아요. 미쳐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정말 미쳐버리겠다. 이런 느낌의 두 글자가 딱 들어가 있고 네네네네. 뭐라 그럴까 요즘 이제 그 코로나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뒤에 있는 두 글자를 보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구나. 팩토리가 스탑을 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네. 맞춰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네 글자를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초성까지 드렸으니까 많이들 문자를 보내주시고 네. 보내주시면서 이제 저희 이제 도원 앵커님 마지막이니까 다음에 오실 앵커님이 얼마나 미인인가 원하시는 미인상을 써주셔도 되고. 무슨 미인상이에요? 어차피 가실 분은 이제 뭐 잘 모르겠고 오실 분이 진짜.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네, 이러면서 써주셔도 혹은 또 이제 도원 앵커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근데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약간 전문가님 네. 인터넷 강사, 스타 강사 같지 않으세요? 뭔가 영어 가르쳐주는. 근데 이제 저러면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제 이게 방송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이제 현타를 많이 느끼습니다 내가 오늘 왜 네. 그랬을까부터 그렇죠. 저번에 다 나온 나 때가 진짜 절정이었는데 네. 다 나온 날 때는 네. 정말 힘들었죠. 진짜 그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할 정도로였는데 오늘은 수입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오늘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또 봐드리겠는데 근데 이게 퀴즈가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힌트가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퀴즈 좋아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봤습니다. 미음, 디귿, 뭐였죠? 피읍, 피읍, 티귿. 티귿이네요. 앞에 두 글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이런 마음을 대변하고 그럼요. 있는 미칠 것 같다는 저의 마음 대변하고 있는. 그걸 영어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모두 가동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팩토리가 중단됐다. 이거를 사실 중단은 필요 없고요. 앞에 팩토리 두 글자를 여기다가 잘 붙여주셔서 네 글자를 잘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힌트 없겠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네. 거의 이제 요즘은 제가 저한테 이제 그 힌트를 물어보는 네. 그 앵커님의 눈빛이 시선. 악덕 업주가 그 왜 알바들 그 시급 조금 출신. 주고 거의 뭐 갈아서 뭔가 생산성을 늘리겠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쳐다보는 이 눈빛이 네. 너무 두렵기 이를 데 없다 생각이 좀 되네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전문가님들을 간다면 저는 전문가님을 갈아서 힌트를 이제 얻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번 매로 시작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자 골수회핑 리스트에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1336님께서 보내주신 호텔신라이고요. 매수가 67,2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매수를 했는데 장기로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이 딱 매수가신데 물론 호텔신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뭐 저희가 여행 갈 수도 없고 여행객이 또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호텔신라 가장 힘든 시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 더 힘들 거예요. 뭐냐면 이 힘든 시즌 때문에 실적이 이제 빠그라진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에 사셔가지고 정말 장투를 하시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가격대예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바뀌었거든요. 플레이어들이 바뀌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계셨던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쉽지만 이제 퇴장하신 분들이 많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또 혹은 이런 종목도 호텔신라 이런 거 사는 거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나 뭐 소위 말하는 좀 가벼운 종목들 날아가는 종목들 따라가서 사시는 것보다 이런 종목도 사실은 시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평가된 게 많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싸서 샀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시장이 내려와 있고 그러면 그 종목은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우리는 뭐 전문가들은 뭐 PER이 얼마니 PBR이 얼마니 따지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싸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하시는 거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그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나 또 저희랑 주식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주식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착하지만 느린 아이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빠르고 강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랑 가야 된다고 말씀을 사실 드리는 편이에요. 드리는 편이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장투를 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 지금이 최악일 수도 있으니까 달고 장기로 가져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 비중도 20%, 가격도 괜찮고 해서 쭉 들어가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보유해보시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6104님이 보내주신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 18만 5,5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얼마를 목표로 가지고 가야 할까요? 만약 조정받을 때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가격선에서 이제 얼마를 목표로 가지고 갈지는 사실 이게 목표가라는 게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저께 블락들이 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뉴스긴 한데 어제 이제 블락딜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 블락딜에서 파내도 결국은 이제 이익 실현으로 목적을 해서 파는 건데 그분들도 셀트리온을 엄청나게 장기 보유를 해가지고 35만 원에 별로 못 팔고 20만 원에 파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정확히 얼마까지 간다, 이 종목 눌릴 때마다 사서 어디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팔아야겠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좀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20%시죠. 20%면은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에 넣을 수 있는 거의 좀 최대치지 않을까. 더 이상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정도의 가격과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그나마 이 종목이 앞서서 좀 거래량이 많았던 22만 원대 후반쯤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그 비중 줄인 거 가지고 나중에 조정 받으면 사도 되시지 지금에서 비중을 더 늘리실 필요까지는 조금 불필요해 보여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지금 뭐 30% 40%까지 비중을 넣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 그러면은 22만 원 후반대, 그래서 23만 원 내외에서
조금 비중을 좀 줄여 두셨다가 그 이후에 나중에 지금 가격대까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20만 원 초반대까지. 그때 다시 매수하셔도 되시니까 20만 원 후반대에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만 원 내외에서 비중을 줄여주시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0909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매수가 5,4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요. 싸게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실 중입니다. 언제쯤 다시 올라올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분석 들어볼까요? 제가 보기에 이분 지금 이제 4,075원이에요. 그렇게 4,075원이라는 가격을 놓고 5,400원이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주식을 괜찮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보면은 이제 5,400원대가 정고점 레벨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가격대고 전에도 이제 지지를 줄 수 있는 자리였고 어느 정도 급락이 단기에 나왔으니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 매매라고 생각. 특히 비중이 예를 들어 15%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려갈 때 급하게 물타기를 하거나 하진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최악의 국면은 뭐냐면 저희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때 손절을 치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종목에 대한 신뢰도 있고 버텨보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게 주식을 하신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괜찮은 종목을 사셨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나중에 지수가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문제 때문에 이 종목이 내려온 상태이고 물론 최근에 조금 추세적으로 올라온 면도 있어요. 그랬다가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자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게 수혜를 얼마나 입을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큰손 형님들 물도 계시는 거예요. 큰손 형님들도 이까지 주가가 내려올지 몰랐던 거예요. 저희 적중에 고수의 관심 종목을 잘 안 보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순환매가 한번 돌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거고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친구들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시고 다시 올라올 전망 저는 사실은 기간을 따지자면 올해 그래도 한 지금 4월이니까 5월 말에서 6월쯤은 지수가 좀 코로나가 줄어드는 것보다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최악의 국면도 좀 지났다는 안도감도 좀 생기고 할 때쯤에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저희 이제 상반기 내에는 조금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제 벌써 4월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일단 시장에서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한 5, 6월 이렇게 상반기 내쯤에는 다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6322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산업입니다. 매수가 22,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고요. 계속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우리 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게 코로나19로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한참 좀 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런데 이제 22,000원이면은 완전 뜬 가격은 아니고 살짝 좀 중간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이제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조금 제 의견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독일 3대차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의 해외에 있는 공장들도 이제 멈춰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 있어서 실적에 대한 차질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경제가 지금 안 좋았을 때 지금 먹고 살기 지금 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조금 뭔가 좀 다 멈춰 있을 때 이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식사 뭐 다 끝났을 때 뭐 세 끼 먹던 걸 네 끼 먹지는 않지만은 네. 미뤘던 차 구입을 나중에 실행을 할 수는 있어요. 대신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큰 훼손이 없다라는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회복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더 경제 지표가 악화가 되고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미뤄졌던 차량 구입이 아니고 차량 구입이 영원히 좀 미뤄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차질이 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 지금 22,000원까지 뭐 기술적으로 못 올 구간은 아니지만은 현재 상황 업황상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20% 가지고 있는 것만 좀 가져가시면 22,000에 팔 수 있겠지만 추가 매수하기에는 절대 옳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여팡 전망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 1452님께서 보내주신 한국금융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가 44,8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목표가는 내려오기 전 행보 구간이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간단하게 뭐 목표가 손절가만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지금 6만 뭐 8,000원대 떨어지기 전에 이 매물대가 되겠죠. 근데 이까지 가는 데가 갈 때까지 고생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까지 쉽게 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결정해놓고 왜냐하면 지루하면 이제 본인이 남들 다른 종목도 올라가고 내 종목만 지루하면 되게 고생을 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난 정말 장투를 끌고 간다 그러면 6만 원대 중반까지 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전에 내가 쪼개서 조금씩 쪼개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5만 1,000원 그리고 5만 6,000원 그리고 6만 7,000원까지 세 분할로 쪼개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전저점 레벨 3만 원대가 깨지면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손절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그 주식시장 내려올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점에서 오히려 그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손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종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내려왔다기보다 어떤 지수가 내려와서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가는 물론 굳이 잡는다면 3만 원인데 그때가 돼도 사실은 손절이 아니라 추매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혹은 이 종목이 비중을 많이 싣기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종목들을 추매를 하시거나 또는 지수를 그 비중만큼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금융지주까지 오늘 총 5가지의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저희 마지막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1번 매로 시작되는 4가지의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너무 어려운 오늘 너무 퀴즈는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네. 오늘 아주 그냥 상큼하게 어려운 퀴즈를 하나 했는데 매드팩토가 오늘의 정답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상장된 지도 오래 안 됐고 추세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친 말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짧게 오늘 이제 시초가가 대충 한 5만 2천 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가격 자체 나쁘진 않아요. 한번 소위 말해서 이제 볼벤 상단에서 한번 찍고 내려와가지고 조정 주고 어제 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진입했다가 짧게 뭐 한 6만 원 전에 한 5만 8천 원대 뭐 짧게 좀 먹고 오늘 뭐 이제 불금이니까 네. 뭐 다음 주 생각해서 뭐 다음 주 소주값 미리 벌어놔야 되겠다 이 정도 레벨에서는 충분히 거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가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매드팩토였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매드팩토였습니다. 좀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답자 5분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잘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가 많이 왔는데 역시 오답이 매드, 매디, 매트, 매드팩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근데 오늘 문자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제가 여기를 아예 떠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앞방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안 떠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자, 거의 분위기는 떠나는 분위기였는데. 보세요. 아니 이 셋 중에서 저를 조금 더 좋아하시면 저 앞방송 10시 맞나? 네, 10시 방송을 봐주시면 되고 남의 집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벌써 남의 집이면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을 좀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거 방송 봐주시면 되고 2개 다 봐주시면 그럼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정말 저 감동받은 문자가 너무 많은데 일단 3785님께서는 미인이 떠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보내주셨고
자, 그리고 이제 4707님, 저 4707님 번호 외우고 있거든요. 앵커님과 내일부터 못 만난다니 슬퍼서 퀴즈 정답은 패스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보이콧 선언은 보이콧. 거의 앵커님은 거의 관에 묻는 수준인데 거의 무덤에 가서 흙을 부었는데 이 정도면. 같이 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6244님도 이제 번호 많이 눈에 익으신 분인데 목련꽃을 연상케 하는 밝고 예쁜 모습으로 항상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 것 같네요. 그다음 민망하다. 이거 영정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동안 너무 밝은 모습으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망하다. 이 시대의 대표 미니새우까지 보내주셨고. 시간대가 바뀐다는 얘기를 서두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아예 가르치는 줄 알고. 네. 자, 그리고 이제 19999님께서는 3인방 방송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멋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7858님은 문자를 처음 보내는데 예쁜 앵커님 마지막이라시니까 아쉽네요. 가시는 길 꽃길이시길 바랍니다. 거의 네. 가시는데. 거의 상여 들어왔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 새로운 앵커님이 기대하시는 분의 문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9442님, 한예슬 스타일 좋대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미인이라는 선물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한예슬 스타일 저도 좋아합니다. 너무 웃겨. 네. 저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시청자님 만약에 다음 방송 보시고 실망하시면은 바로 제 방송으로 넘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4707님이 2개를 보내주셨는데 예. 이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제 도원 앵커님 보낸 낙으로 방송을 보는데 고생하셨고 되게 아프신가 봐요. 중증 환자인데 한 번씩 문자를 읽어주시면 하루가 기분이 업이 된다. 고맙다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예슬 닮은 앵커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네, 한번 자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그리고 이제 2612님 세 분 다 너무 재밌게 말씀하셔서 신랑이랑 즐겨보고 항상 웃어요. 하지만 정답은 매드톡스라고 이렇게 잘못 보내주셨고. 매디톡스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혼종이 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3236님은 문자 처음 보내는데 왜 마지막이신가요? 신동님, 제 문자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방송을 맨날 봐주시는 분인데, 신동님. 네네네. 어제 맞아. 신동님. 네. 제가 그렇게 힌트 드렸죠? 네네. 예. 오늘 문자 너무 재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나와를 사가지고 수익을 네. 챙기셔서 감사하다는 문자까지. 그럼요. 수익 네. 많이들 보시고 네. 저희 이제 많은 수익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 10시 50분 저희 방송을 봐주시고 이탈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앵커님 막방이라고 지금 그 뒤통수를 때려가시기 때문에 저희 시간 꼭 많은 수익과 정확한 분석 적중 분석까지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통수 먼저 때리신 거 아시죠? 그럼요. 네. 자, 아무튼 근데 저는 정말 이 시간 너무 즐겁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쉽고 그동안 정말 감사드렸고 또 즐거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제가 문자도 그럼요.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데일리엔 주요 경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고액 자산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가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거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관 산업이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단기자금 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만기 도래 스케줄, 발행 상황, 금리 스프레드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은 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한 CP 단기사채 매입에 착수했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대응 PCBO도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며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과 외환 보유액 등을 적극 활용해 외화 유동성도 적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달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90억 달러가량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잔액 기준 외환 보유액은 2018년 5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달러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의 감소가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과 국제통화기금 포지션은 전월 대비 줄어든 반면 예치금과 국제통화기금 특별 인출권은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안정자금 대출 접수가 실시 일주일 만에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직접대출 접수가 3,35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의 이율로 1,000만 원까지 보증서 없이 신속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현재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배정한 예산은 12조 원으로 시중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진공에 따르면 직접대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국 189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가 24,194건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구매 대행이나 배송 대행 관련 상담이 54.3%로 가장 많았고 해외 직구 상담도 39.3%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27%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과 항공 서비스가 18.5%, 숙박이 15.3%로 뒤를 이었습니다. 불만 사유는 취소, 환급, 교환 지연 및 거부가 38.4%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이 16.8%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 결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두 번째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7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월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50.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24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맹점에 대해 정부의 금융과 세제 등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제 소식 확인해봤습니다. 네, 금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고수의 픽 퀴즈는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이 고수의 관심 종목 다음 주부터는 김호수 아나운서께서 새롭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저는 이 앞방송 주챔쇼에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